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6과 직장 구하기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어휘, 어떤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먼저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 구하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EPS 토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직장 구하기, 먼저 어떤 어휘부터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광고라는 말 들어봤어요? 구인 광고 하면 사람을 구하는 광고라는 이야기죠. 자, 직장을 구할 때 구인 광고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또 급여,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인 광고, 직장을 구할 때 보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급여가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 네, 급여라고도 하고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월급. 그리고 근무 기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그리고 토요일에 쉬어요, 안 쉬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업무 내용, 무슨 일을 해요? 하는 일이 뭐예요? 라는 게 업무 내용입니다. 자, 구인 광고 예 하나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전자부품 조립회사, 외국인 근로자 모집. 자, 회사는 뭐예요?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전자부품 하면 뭐 컴퓨터,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넣어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곳,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40세 미만 여자. 자, 이렇게 써놓으면 남자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리고 20세 이상 40세 미만 했으니까 18살, 20세보다 더 어려요. 또는 45세, 40세가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 다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예요. 업무, 하는 일이죠. 단순 전자 부품 조립. 네.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제 부품을 찾아서 넣는 것. 그리고 복지시설,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기숙사,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따로 집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죠? 네, 기숙사. 그리고 위치. 회사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 요거는 시 이름이에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이런 것처럼 시 이름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진영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할 때 여기도 도가 있죠. 그죠? 급여 월 150만 원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매월 하니까 달마다죠. 그죠? 달마다 매월 얼마나 받습니까? 150만 원을 받습니다. 연락처 010-1234-5678 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여자예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기숙사 있어요. 좋아요. 또 월 150만 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에 전화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구인 광고. 구인 광고 중에서 여러분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조건, 그리고 무슨 일 해요? 무슨 시설 있어요? 또 점심은 제공을 하는지, 사 먹어야 되는지, 위치, 급여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취직을 할 때 필요한,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이력서라는 게 있어요. 이력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통 여기에 사진을 붙이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뭐 연락처, 경력사항, 내가 이때까지 무슨 일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했어요 라는 거를 여기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사 일하고 싶어서 전화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력서 가지고 한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력서가 뭐예요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력서 알아요. 그죠? 사진 쓰고 이름, 전화번호, 그 전에 어떤 일 했어요 써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이 이력서는 편의점, 한국의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력서와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종류, 업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하는 일, 어떤 일을 해요? 라는 게 업무입니다. 업무의 종류 볼게요. 지금 보면은 크게 생산직, 기술직,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생산직이라고 하면 생산하다, 즉 만들다. 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생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를 만들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요. 휴대전화를 조립해요. 그래서 생산직 하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동사가 바로 만들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립하다. 이런 동사를 생산직 구인 광고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만들어요, 조립해요. 만드는 일이에요, 조립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지금 뭐 생산직 만들고 있죠. 이렇게 뭐 물건이 쫙 지나갈 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는 거, 그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직이 나오는데요. 기술직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구인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용접공 하면은 용접, 여기 있죠? 예. 용접공 하면은 용접 기술이 필요해요. 또 요리사 하면은 요리를 잘 해야 해요. 그죠? 그리고 건설기술자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술직 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 그래서 구인 광고에는 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씁니다. 용접공, 요리사, 건설기술자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연락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시간 일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또는 하루에 5시간 이렇게, 또는 뭐 매일 가지 않아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가요.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르바이트죠. 보통 아르바이트는 주유소나 편의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요. 주유소가 뭐예요,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어요. 네, 차에 요렇게 기름 넣는 거 있죠? 이렇게 요런 손잡이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 넣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는 곳,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은 보통 밤에도 계속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한국에는 편의점이 뭐 CU 또는 GS25,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뭐 이런 편의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쓰죠. 네, 이런 한국의 편의점들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종류 어떤 일을 해요 하면 크게 생산직, 기술직,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근로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하면은 일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라는 건데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라는 건데, 일단 근로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급이죠. 월급. 왜? 여러분 왜 직장을 구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월급입니다. 얼마예요? 월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급여 요렇게 써져 있는 곳도 있어요. 월급, 급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월급은 기본 월급 또는 기본급 이렇게 해요. 기본급 얼마에 수당이 있어요. 아니면 기본급 얼마에 수당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월급이 있고 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기본급 아니에요. 네, 기본 월급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야근 수당은 퇴근 시간보다 늦게까지 일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오늘 일이 많아서 저녁 6시가 아니고 오늘은 6시에 퇴근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8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더 일을 많이 했어요. 맞죠? 그러면 야근 수당, 퇴근 시간보다 늦게까지 일할 때 2시간 일한 만큼 받는 돈, 이게 야근 수당이에요. 퇴근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일했을 때 받는 거, 이거는 기본 월급은 아니에요. 기본 월급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기본 월급 하고 또 받는 게 수당이에요. 그 다음 특근 수당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할 때 받는 돈.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일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이 이번 일요일에도 일하러 와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죠? 원래 쉬는 날인데 이번에 일요일에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죠?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근 수당을 받는 거예요. 야근 수당은 퇴근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일했어요. 특근 수당은 일하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 기본 월급에, 기본 급여에 야근 수당, 또 특근 수당 이렇게 다 더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보면은요, 휴게실, 기숙사, 식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게실, 기숙사, 식당 이런 거 다 복지시설이죠. 그죠? 휴게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텔레비전도 있고 또는 차,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텔레비전이 없어도 의자 같은 거 있어서 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기숙사. 어디에서 자요. 그죠? 기숙사 있는 회사도 있고 기숙사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식당. 네. 회사 안에 식당이 있는 곳도 있죠. 그래서 회사 안에 식당 있고 기숙사 있고 휴게실 있고 그러면 아주 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인 광고를 봤는데 식당도 있어요, 기숙사도 있어요, 휴게실도 있어요. 그러면 큰 회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자격에는 신입. 신입은 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이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 적이 없어요. 경력은 비슷한 일 했어요. 해봤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구인 광고에 보면 신입 가능 이렇게 써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신입 회원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경력자 보통 어떻게 해요? 경력자 환영 이렇게 하죠. 환영이 뭐예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력자 환영. 경력자는 이 회사에서 또 교육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력자 환영. 신입 가능. 신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력자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신입이 안 될 때는 경력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 조건을 잘 보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직장 구하기와 관계 있는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싶다.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직장 구하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법입니다. 뭐예요? 좋겠어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want. 취직하다. 취직하고 싶어요. 가구 공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옮기다 하면 뭐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지금 직장 월급 너무 작아요.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또 다니다. 한국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다니다. 고 싶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고 싶다 하면 됩니다. 정리하다. 정리하고 싶어요. 공구함을 정리하고 싶어요. 운전하다. 운전하고 싶어요. 지게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이런 거 다 고 싶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직장 구하기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듣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다, 신다, 읽다, 앉다 할 때도 다 먹고 싶어요, 신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한번 볼게요. 리카 씨, 한국어 책을 샀어요? 네,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보내려고요. 여기 공부하고 싶다 나오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에게 책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을 수 있다. 네, 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그거 해요. 잘해요. 이럴 때 말하는 거죠. 하다, 할 수 있다. can의 뜻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또 마시다, 마실 수 있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또 뭐 이야기할 수 있죠. 보내다,
보낼 수 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택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 그거 택배라고 하죠. 그리고 운전하다,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용접, 용접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직장 구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읽다, 먹다, 찾다도 읽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 그냥 리을 수 있다. 받침 없을 때 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다 을 수 있다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어요. 네, 면접 시험에 갔어요. 우리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 이 문법 있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직이 안 되겠죠. 자, 우리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를 반대, 부정할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있다 반대 없다. 그죠? 그래서 을 수 없다. 그래서 동사 을 수 있다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뭐뭐 을 수 없다를 씁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등으로 사용합니다. 자,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 반대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뭐 했어요? 동사 고 싶다. 그리고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까지 직장 구하기에 자주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직장 구하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구인 광고, 그리고 업무의 종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EPS 토픽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정답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유형,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